작년 12월 3일 서울역 집회였습니다. 등이 굽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며 불고 계셨습니다. 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나 읽어온 어르신들께서 80이 넘은 연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이 나라를 지키시겠다고 태극기를 흔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교조의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정교조가 어떤 집단입니까? 그 수뇌부가 종북 좌익 정권의 구역세력 아닙니까? 이 집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빨갛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태극기 집회에 있어야 될 청년들이 저 좌익 집회에 몰려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얼굴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몇 달간 사이비 언론들과 국회가 대통령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JTBC는 대통령 얼굴에 주사바늘까지 합성해서 대통령을 미용시술에 미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는 창녀 그림에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그림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누구 짓입니까? 표창원 의원 짓입니다. 여러분, 표창원이 누구입니까? 강간범 잡고 거짓말하는 사람 잡으라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앞장서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매번 대통령을 악마라고 부르고 다니는 손혜원, 추미애 의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머리 손질에 2천만 원을 쓰네 성형시술을 하네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입니다. 대체 지난 몇 달간 JTBC, KBS, 유사 언론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한 짓이 대한민국을 유린한 것 아닙니까? 이들이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강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는 분노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겐 건강한 분노가 있고 올바른 애국심이 있고 이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서 JTBC, KBS, TV조선을 비롯한 유사 언론을 개혁해야 합니다. 시국을 무대삼아 온갖 폐악질을 자행하는 종북 좌익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 시국이 터지고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진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자 배신자들을 징벌해야 합니다.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동과 행복 그 자체지요. 나의 작은 기부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기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힘이 모여 큰 기적을 이룹니다.
자유경제원에 기부해주세요. 네, 방랑자라는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예쁜 편지와 함께 소포를, 요즘에 택배라고 하죠. 소포라고 잘 안 하고. 요즘 용어로. 네, 택배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요 군중 행동이라는 책을 한 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책다방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군중 행동을 읽으며 제가 느낀 강한 지적 기쁨을 자유와 진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하오니 부디 유마담의 우아하고 자상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게 책다방 코너 이름이 책다방이다 보니까 저를 유마담이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마드모아젤. 네. 그래서 제가 저보다 먼저 이 책을 읽으신 자유경제원 우리 객원연구원 여명연구원과 함께 책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서평도 써주셨죠. 여명씨께서.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네, 이 군중 행동이라는 책은 에거릿 마틴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약간 심리학적인 용어들로 이 책을 설명하고 있는데 군중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군중이라는 것이 보통 저희도 군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가끔 쓰지만 이거 그냥 평범한 국민들을 비하하는 용어가 아니라요. 군중이라는 것은 개인을 배제하고 철저하고 맹목적으로 집단화된 의식을 공유하는 집단들을 군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학계, 특정 이론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학계일 수도 있고 해서 군중의 함의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인데 이 군중의 행동이 군중 심리가 표출된 것이 군중 행동이고 이 군중 행동은 혁명으로 과격한 사회 진보적인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를 이 군중 행동이란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군중 행동이라는 것이 정말 묘한데 예를 들어서 정의, 인권, 평화라는 구호들을 독점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군중이 독점을 하면서 나머지 집단들은 다 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 평화주의자가 아닌 나쁜 사람들로 매도를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되게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쩌면 무서운 거죠. 정의의 이름으로 또 평화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고 마녀 사냥할 수도 있는 사람 집단을 군중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 군중의 이름으로 그렇게 어떤 폭력이나 무자비한 행동들을 네. 자행을 하게 되었을 때 네. 결국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는 게 조금 더 무서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요즘에도 이렇게 매주 군중들이 많이 모인 광화문 등지에서 이렇게 집회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명희 씨도 항상 그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지금 상황을 진단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대통령 탄핵안이 그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시민들도 그냥 대통령 정신 차려라 하는 마음으로 많이 나와서 그 준법 의식을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집회에 참여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진짜 어떤 노조 산하의 노조원들이나 전문 집회 꾼들이 많이 그 광장에 나와서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시민이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범법자들을 옹호하고 이석기나 한상균 위원장 같은 범법자들을 옹호하고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효수한 형상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고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형상을 포승줄로 묶어서 마치 그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그렇게 세워놓은 그 형상들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는 군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되게 군중의 특징을 말했다시피 자유, 정의, 평화의 이름으로 그런 행동들이 자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게 민주주의는 물론 훌륭한 제도이지만 그 민주주의가 쉽게 이 군중 지배로 전락을 하게 됐을 때 일어나게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부작용이겠죠. 그런 그렇죠. 것을 말하고 싶은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 뭐 군중 속에 개인이 사실 저마다가 다 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군중의 특징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개인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선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군중은 개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웅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뛰어난 리더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 것 혹은 우리의 도구일 뿐이지 절대 위대한 어떤 정치인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소위 민중사학자라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박정희가 없었어도 우리는 경제 개발했을 것이다. 민중이 수레바퀴를 굴러가고 있는 와중에 박정희라는 개인이 그냥 튀어나왔을 뿐이다. 없어도 됐다라는 식의 말들을 이 좌익 사학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군중이 되게 전체주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좌익과 전체주의가 항상 붙어 다닌다는 그런 설명을 이 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군중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또 뒤에서 설명을 해요. 네. 왜냐면 저도 군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구호에 함몰되거나 네. 사실은 이게 절대적인 정의가 아닌데 뭐 우리만의 정의를 뭐 전체 정의를 착각하는 경우도 군중은 될 수 있는 경우인데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소위 뭐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딱 내가 중심이 서서 세계를 판단하고 휩쓸리지 않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을 이분이 방법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양을 넓혀야 합니다. 네. 이 책을 소개해주신 이 박낭자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군중의 이런 망상과 무지에 대항하기 위해 인문 교육을 통하여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독립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개인을 양성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여기에 깊게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 철학서나 읽으면 안 된다고 또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플라톤 국가는 상당히 전체주의 사상에 많은 기여를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천하는 것들이 플라톤이나 뭐 칸트, 헤겔류의 형이상학적인 책들을 읽지 말고 실존주의 철학을 읽으라고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들 군중들이 외치는 그 정의나 자유, 뭐 평화, 인권 같은 구호들이 상당히 현실의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하여간 우리가 막 거대 담론을 주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 어쩌면은 현실에 가져올 수 없는 거대 구호이기 때문에 이런 좌익 혹은 군중들이 그런 뭐 이상향을 외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아벨라르, 몽테뉴, 괴테, 버틀러 이런 사상가들의 책입니다. 말씀하신 뭐 그런 형이상학적인 논리, 용어들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맞아요. 또 휩쓸리기가 쉬운데 그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맞습니다. 꼭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 책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신 박낭자님 그리고 또 오늘 또다시 이렇게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여명연구원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